막간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좀 잠깐만 볼게요. 외관 디자인을 잠깐만 볼게요. 그동안 폭스바겐에서 나왔던 차량들을 보면은 직선적인 디자인을 많이 보여줬죠. 남성적이면서도 그런 디자인을 보여줬는데 이 ID4는 유선형 곡선이 많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좀 부드러운 외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. 특히 이 눈동자가 연상되는 이 헤드램프는 정말 독특해요. 이렇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공기저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디자인을 많이 채택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나왔던 아이오닉 5나 EV6 이런 차들이 보여줬던 CUV 실루엣과는 좀 다르게 전통적인 SUV의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. 램프가 정말 화려해요. 램프 디테일이 진짜 좋습니다. 아우디 폭스바겐 하면은 역시 이 램프 디자인 빼놓을 수 보여주네. 네. 이야 멋있다. 이런 괜찮은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게 소형 SUV잖아요. 소형 SUV에 딱 적합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플러그가 있네요. 엄청 넓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샥 지나가는 라인의 흐름이 이 디에로 라인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. 이런 부분은 되게 좋네요. 디자인이 아주 잘 된 디자인 같아요. 이열도 한번 타볼게요. 레그룸도 적당한 것 같고 시트의 착좌감도 괜찮습니다. 저 브레이크에 멈춤 표시가 되어 있고요. 가속 페달에는 재생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이런 부분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,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야, 이런 거 좀 특이하다. 폭스바겐의 화제 차량, 지금 폭스바겐에서 가장 뜨거운 차 ID4 시승을 시작할게요. 이 차를 처음 타서 처음 느낀 거는 포지션이 낮다. 포지션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. 높여야지 앞도 보이고, 그만큼 이 루프가 여유로워서 헤드룸이 되게 여유로워요.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2열에서 풋룸이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바닥에 발을 이렇게 놨을 때 1열 의자 밑으로 발이 좀 들어가야 이렇게 편안하게 발을 뻗을 수가 있는데, 일부의 차가 아니라 많은 차들이 이 풋룸을 제대로 좀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운전석 1, 2열의 시트를 높여가지고 그러한 약점을 해결한단 말이죠.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1열의 운전자가 포지션이 본의 아니게 높아지면서 좀 갑갑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. 루프가 낮으면 좀 그런 갑갑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, 이 ID4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 형태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루프가 좀 여유로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많이 높이더라도 그렇게 갑갑함이 안 느껴지고 편안하게 차를 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처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역시나 전기차답게 초반 가속력은 답답함 없이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. 아주 부드럽게 출발을 합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 모터가 일반의 엔진, 내연기관 엔진보다는 토크를 뽑아내는 데 더 유리합니다.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음과 동시에 출력과 토크가 바로 뿜어져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차가 2100kg이 넘는 공차 중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묵직하다, 무겁다 이런 느낌 없이 차체를 쭉 밀어줘요. 후륜 구동이고요.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1.5kg 포스미터 정도 될 거예요. 이게 요즘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제 30kg 포스미터를 넘는 최대 토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, 워낙에 이제 고출력들이 많으니까. 근데 사실 내연기관 모델을 보면은 2리터 가솔린 터보 모델 정도가 30kg 포스미터가 넘는 그러한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하고요. 그리고 그냥 자연흡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리터가 넘어야 그 정도의 최대 토크가 발생이 됩니다. 그만큼의 시원한 토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전혀 가속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전기차 모델들이 워낙에 고출력을 좀 발휘를 하다 보니까 좀 세게 밟으면은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팡팡 튕겨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차량은 정말 운전 초보가 앉아 있더라도 아주 손쉽게 제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쭉 밟아주면은 적당한 그 가속력을 보여주고요. 시원시원하게 가속력이 발생을 합니다. 이 차량을 처음 시승한다고 했을 때 약간은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제동력이었어요. 제동력. 사실 뭐든지 수치가 어떻고 서스펜션이 어떻고 그런 거에 따라서 타보지 않고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. 저도 그랬고 출력이 높으면은 좋은 차, 잘 나가는 차다,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차다,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사실 차라는 게 이 모든 밸런스가 다 맞았을 때 정말 재밌는 주행을 즐길 수 있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후륜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.
이 드럼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보통의 우리 자동차들 보면은 앞에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, 뒤에 디스크 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세팅을 하죠. 그거에 익숙해져 있죠. 그래서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뭐 드럼 같은 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경차에는 좀 용인이 되지만 소형 준중형 이상의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걱정들을 많이 해요. 근데 이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의 개입보다는 그 회생제동 시스템의 개입으로 인해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 드럼 이 조합으로도 충분히 제동을 시켜줄 수 있다고 설계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좀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타면서 드럼 뭐 디스크 드럼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동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느껴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이질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브레이크가 버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게 돼 있는데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내연기관 모델과 비슷한 정도의 감성을 느끼게 해줘요.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. 네, 지금도 보면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아줬는데 적당하게 잡아줍니다. 뭐 이 정도 수준의 브레이크라면은 뭐 드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. 아까 인스트럭터님의 그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V디스크, 디스크 셋업이 좀 오버스펙이었던 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모터의 출력을 잘 제어해주는 느낌이 듭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 모드가 있고 B 모드가 있어요. 그럼 B 모드가 뭐냐? B 모드가 이제 회생제동을 일으켜주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. 원페달 드라이브까지는 아닙니다. 이 차는 브레이크로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을 시켜줘가지고 차를 세워야 돼요. 근데 B 모드가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과하지가 않습니다.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브 잘못 쓰면은 운전하는 사람까지 멀미를 하잖아요. 근데 이 차량은 B모드에서 이제 회생제동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차를 세워줘요. 브레이크 밟아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들이 많고 교통량이 좀 있고 좀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할 경우에는 B모드를 적극 활용하면은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주행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가 인증받은 게 405km 정도로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. 완충시 주행거리가요. 차를 처음 받았을 때 한 460에서 한 70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였었거든요.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 100km 정도 탄 것 같은데 줄어든 주행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덜 줄어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400km 이상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,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도 지금 한 18% 정도 소모가 됐는데 이 정도면은 405km보다는 그 실주행에서 더 좋은 주행 질감을 보여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이거 보시면은 이거 열려 있잖아요. 요게 이 루프가 저 끝까지 열려요. 근데 루프가 뭐 유리가 열린다는 게 아니고 글래스 루프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죠. 아까 올 때는 닫고 왔는데 갈 때는 요거 이제 카메라를 좀 설치해야 돼가지고 열고 갔는데요. 또 썬팅도 또 다 해놔가지고 뭐 그렇게 뭐 머리 쪽이 뜨겁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리고 착자감 면에서도 앉았을 때 몸을 이렇게 포근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. 뭐 요철을 좀 심하게 밟고 넘는다거나 해도 엉덩이 쪽으로 넘어오는 충격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. 폭스바겐 하면은 기계적인 핸들링도 되게 유명합니다. 이 차량 역시 핸들링이 좋아요. 되게 세팅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조금씩 틀어보고 있는데 이게 전장이 한 4500mm대거든요 4.6m가 좀 안 넘어요.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차량이고,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무게중심을 낮게 가져가다 보니까 급하게 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롤링이 심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. 확실히 스티어링 휠을 틀어주는 만큼 차가 움직이고요. 그리고 요 감성적인 측면에서 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뭐 뻑뻑한 느낌도 없고 살짝 무게감이 있긴 한데 이제 돌리는데 어렵지 않은,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도 좀 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쫀득한 느낌도 들고요. 뚫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좀 밟아볼게요. 부담스럽지 않은 출력입니다. 부담스럽지 않은 출력. 최고 출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4마력 150kW거든요 그 출력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다가옵니다. 그래서 차량을 여성분들도 되게 부담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하나의 장점이 이제 공간적인 면인데, 아까 얘기했던 헤드룸 말고도 이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괜찮아요. 뒤에 앉았을 때도 전기차가 보통 그 바닥이 높고 의자가 낮게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뒤에 앉았을 때 좀 불편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적당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루프가 높다 보니까 의자 세팅을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뒷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뭐 큰 불편함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고,
그냥 좋은 성능을 가진 내연기관 모델 타는 것 같아요. 전기차를 탄다는 그런 이질감이 최소한 게 이 차량의 특징 같습니다. SUV다 보니까 이 뒤쪽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거든요. 공간 자체가 높다 보니까 물건 적재하기도 편하고 내리기도 좋고요. 그런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. 분명히 잘 만든 자동차 같습니다. 잘 만든 자동차 같고, 여기 이런 게 좀 독특해요. 여기 기어 레버가 이쪽에 달려 있거든요. B모드와 D모드를 여기서 B모드와 D모드를 바꿀 수 있고, 그리고 요 아기자기한 요 조그만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속도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귀엽게 느껴집니다. 근데 이 커다란 AVM 모니터에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제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걸 다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. 버튼이 디지털 버튼이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.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버튼은 없어요. 물리 버튼은 여기 시동 버튼 하나 딱 있는 것 같고, 요게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멀티 버튼들이 다 햅틱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눌렀을 때 내가 이걸 누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히 손끝으로 알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. 지금부터는 한번 반자율 주행 한번 틀어볼게요. 트래블 어시스트를 좀 선택을 했고요. 100으로 맞춰놨고, 이 트래블 어시스트를 틀었는데요, 총 5단계로 안전 시스템이 이제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겠습니다. 네, 직접 조향하라고 나오는데, 네, 지금 좀 약간 큰 커브를 돌고 있는데, 네, 정확하게 잘 맞춰주고 잘 가요. 사실 요즘 이게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큰 불만 같은 거는 어떤 차를 타더라도 나오진 않는데, 또 이것도 세팅을 그래도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뭐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아주 부드럽게 이제 여기 움직여지는 게 아주 부드럽게 차선을 타고 움직여지네요. 네, 그러면 끄고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까 이제 롤링이 뭐 적다고 말씀은 드렸는데,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SUV 모델이고 컴포트한 세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. 적당한 롤링을 가지고 있는데, 그 롤링이 뭐 부자연스럽거나 막 휘청휘청 한다거나 그게 아니고, 빠르게 방향 전환을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롤링은 있어요. 그게 뭐 부자연스럽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. 아까 저 과속 방지턱을 좀 강하게 한번 넘어봤어요. 착지할 때 있잖아요. 팡 치고 착지할 때 세팅을 너무 단단하게 하면은 착지는 뭐 큰 뭐 출렁거림은 없는데 뭐 허리가 막 아프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너무 물렁하게 해놓으면은 착지했을 때 막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바운스가 일어나거든요.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탁 쳤을 때 바운스가 없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도 그렇게 또 뭐 허리가 이제 아프지 않고, 이런 세팅은 정말 독일차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이 독일차가 뭐 명불허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폭스바겐 하면 또 이게 유서 깊은 자동차 회사잖아요. 그 오랜 기간 동안 쌓아 올린 그런 차체 세팅하는 노하우, 손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탈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해놨다. 게다가 또 이 폭스바겐 하면은 기계적인 그런 밸런스? 이런 걸 굉장히 잘 맞추는 회사거든요. 산하의 포르쉐도 있잖아요. 이 차량도 그 폭스바겐의 장점이 잘 녹아들어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. 그래서 기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가속 페달을 밟고 제동을 하고, 그리고 이 핸들을 꺾고, 이러는 모든 이 기본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제어를 할 수 있다. 그런 게 장점 같아요. 그러면 칭찬을 좀 많이 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단점을 얘기해보자면은 역시 이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. 안마 기능은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안마 기능이 좋아요. 되게 시원하게 이렇게 눌러주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생색만 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, 저는 분명히 좋습니다. 등을 잘 눌러줘요. 그리고 시트의 어떤 그 소재 같은 것도 되게 훌륭해요. 앉았을 때 착자감도 상당히 좋은데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한 가지가 아쉽고요. 내비게이션이 없다. 내비게이션을 뺐더라고요. 내비게이션을 빼가지고,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을 이제 실제 내비게이션처럼 쓸 수가 있는데, 문제는 무선이 안 돼요. 무선이. 이게 아무래도 차값을 이제 전기차 보조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기능은 뺀 것 같아요. 근데 차값이 싸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해줄만 하죠. 차값이 지금 5,490만 원이거든요. 5,490만 원이면은 지금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이 5,500만 원부터 이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. 이 차량은 5,490만 원에 이제 단일한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
5,490만 원이면은 전기차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대략 한 900만 원이 900만 원 정도가 아마 할인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전라도의 일부 지역에 가보면은 한 400만 원까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렇게 따져보면은 4천만 원대에 이 차를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 상당히 괜찮은 가격에 나온 거죠.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뭐 아이오닉 5나 EV6보다도 저렴한 가격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차량들은 좀 탈만하게 이제 세팅을 하다 보면 그 6천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. 예, 이제 비싼 가격이 되죠, 이 차보다. 이게 시대가 재밌게 바뀐 거죠. 네. 이 시대가 이제 독일 차를 가성비 있게 탈 수 있다. 네, 이런 시대로 바뀐 거라서 뭐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이런 패널에 요 3단으로 색상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톤이 좀 되게 화려하잖아요. 갈색, 은색, 그리고 검은색. 이 톤의 어떤 변화도 상당히 좋고 입체감 있는 대시보드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아요. 이쪽에 컵홀더가 여기에도 있고요, 여기에도 있고 요 앞에도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전화기 무선 충전하는 포트도 커가지고 노트 같은 것도 들어갈 것 같고요. 콘솔 밑에 좀 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써도 될 것 같고, 그래서 아마 잘 팔리는 것 같아요. 지금 올해 배정된 물량은 이미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.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차가 아닌가. 폭스바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만큼 좋은 성능, 좋은 상품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. 얼추 이 정도로 지금 이거 타면서 느꼈던 바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집에 가면은 이불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 말 할 걸 막 이러면서 이불킥을 할 수도 있는데, 나중에 폭스바겐에 좀 얘기를 해서 뭐 3박 4일 뭐 이 정도로 시승차를 좀 요청을 해서 된다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